전 참 우리 조혜덕 작가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그 드뷔시 달빛 우리 박유진 피아니스트 영문식으로 하면 유진박입니다. 네, 근데 오해하진 마시고 드뷔시 달빛을 해야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온 건데 마침 인상파 작곡가였고 또 오늘 이 책에서 다룬 그 작가들이 다 인상파 작가였고 뭔가 우연의 일치가 막 남발하는 건 고대 소설에나 나오는 건데 뭐가 느낌이 되게 좋다. 오신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혜덕 작가 주인공이죠. 이분의 그래도 우리는 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뭐 대부분 다 지인분들이 오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뒷조사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우린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이렇게 좀 살짝 조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조혜덕 작가는 졸업 후에 큐레이터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다가 뉴욕 첼시로 갑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트게이트 갤러리에서 아트 디렉터를 또 역임했고 그리고 미국, 한국, 중국에서 발간됐던 아트 엑시트라는 그 잡지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여기에 또 뉴욕 편집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조금 제가 움찔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터알리아 아트 컴퍼니에서 아트 컨설팅 팀장과 미술품 경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온 코리아 소속 아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고요. 뭐 인문학 강의 또 뭐 이런 아트 강의 이런 거를 또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안하게 그 아트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은 또 경영학까지 손을 댄다 그래서 또 이제 조만간 또 경영학 박사님이 돼서 어떤 책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서에는 명품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플레이 위드 드림 여자 꿈을 가지고 놀아라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조혜덕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혜덕입니다. 이 책을 이제 그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 글쓰기를 어렸을 때 좋아하긴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 이제 엄마, 자 여러분 이제 어머니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와 좀 달라서 아빠 계신 분들 섭섭해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엄마는 이제 평생 안 아프고 항상 뭔가 이렇게 옆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엄마가 이제 전혀 아픈 곳이 없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아픈 곳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살갑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랑 엄마랑 산책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뭔가 이제 풍경이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몸의 변화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우울해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모네라는 화가가 눈 때문에 고생해서 마지막 말려는 그림이 바뀌게 되고 그걸 극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예술이 주는 그런 어떤 위로를 받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보약 안 지어드리려고 네. 책으로 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면 여러모로. 네. 그런데 그렇구나. 제가 이제 돌아와서 선뜻 엄마한테 그림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엄마랑 있으면 좀 자주 싸우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끝까지 진전이 안 된다든지. 너무 사랑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딱 알아듣지 않는 범위의 얘기를 할 때, 제일 제 얘기 잘 통할 때는 드라마 얘기에 캐릭터가 잘 맞으면. 그렇지. 그거는 아주 그냥 서로들 열띤 토론을 그렇죠. 펼치시더라고요. 특히 막장일 네네.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주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런 대화를 이제 시작해놓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도 고민이 되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엄마한테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게 툭 던진 말인데 엄마가 어. 이제 응 나 꽃 그림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꽃 그림이 좋다. 네. 그럼 뭐 치마나 이런 게 꽃가라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오늘도 꽃가라를 아, 입고 오늘도 오셨는데, 꽃가라. 네, 찾아보시면 네, 눈에 띄실 거예요. 이것도 뭐 퀴즈예요? 뭐 상 누구 찾는 엄마 거? 찾기.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두면 이거 좋다. 네, 네. 엄마 찾기. 음. 꽃 그림을 좋아한다. 네. 나는 꽃이 좋아. 그런데 제가 이제 큐레이터 또 아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네. 다 이렇게 쉽고 편하고 꽃이 들어간 그림들 다 좋아하신다는 거를 제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꽃 그림을 찾아서 엄마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좀 반성하게 된 거는 여러분 이제 어떤 사회 포지션이 다 있으셔서 자기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실 텐데 저도 그림 설명을 쉽게 편하게 잘하는 걸로 나름 이렇게 유명한데 정작 엄마한테는 설명해 준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 어렵겠지만 엄마한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도 엄마 앞에선 노래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30가지 질타가 들어와요. 넌 거기서 그게 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네. 인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셨으니까 이제 네,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부모님이 다 디렉팅을 하시게 되고 또 그렇죠. 매니저도 하시게 되고 그렇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어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 많은 서포트를 받았는데 제가 정작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런 사랑 이야기 뭔가 이런 얘기들을 엄마와 나눈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제가 엄마와 4개월 정도를 매일 4개월을 매일? 네, 원래 같이 살긴 하지만 매일 제가 수시로 엄마를 네. 따님 이게 화가 따님을 두신 죄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 큐레이터 딸. 큐레이터 딸. 죄송합니다. 네.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때로는 드라마를 포기하고 저를 만나야 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마 시간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와 엄마가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와 4개월 동안 서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예술가들을 7명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예술가들과 또 사랑하고 이별하고 좌절하고 다시 극복하고 그런 삶들을 그림으로 나눈 그런 그림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아까 엄마도 여기 등장하세요? 그렇죠. 이 안에? 네. 그럼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하는 겁니까? 저랑 하는데 때로는 여기 화가 인상파 화가들과 같이 세 명이서 화가가 나와요? 3명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죠. 화가랑 엄마랑 대화를? 네. 소설처럼? 네. 이거 재밌겠다 이거. 네. 참고로 이 선생님은 그냥 전체 큰 것만 아실 텐데 여기 네. 이제 제 블로그에 연재한 글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작가를 이제 만나면서 7명의 작가를 만나는데 모네 작가를 먼저 만나게 된 건 엄마가 모네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그 얘기를 단순히 그냥 잘생겨서 다 필요 없고 그림 다 필요 없고 얘는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미술사적 의의가 엄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매력적이고 잘생기면 중요하다. 그래도 좀 엄마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좀 네. 멋있는 멘트를 준비해서 어머니 위신도 좀. 근데 중요한 겁니다, 사실. 네, 잘생겨서. 그래서 모네라는 화가하고는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작품 표지에 있는 게 이제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표지에 이 작품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작품을 할 것이냐라고 경쟁했던 작품이 있는데 그 경쟁했던 작품은 제가 마지막 이제 이 얘기가 끝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모네하고 마네하고 정말 헷갈려요. 아까 네, 이시영 그렇죠. 박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여기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지 모네하고 마네하고 친구인지 동생인지 친척인지 네,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고 넘어가요. 그럴까요? 네. 원래는 마네가 이제 나이로 보는 먼저 선배예요.
그리고 마네가 마네가 이거는 모네고. 모네고 마네가 선배다. 마네가 선배고 마네가 혁신적인 그림을 그려서 혁신적인 그림이라는 건 그 당시에 여자가 뭐 신화에 나오는 여신처럼 이상적인 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 반기를 들고 뭐 19세 뭐 이게 약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창녀 뭐 이렇게 고급 매춘부를 이제 누드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냥 낯선 실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재현해서 그린 작품인데 그게 이제 질타를 받게 되는데 모네가 만의 그런 정신세계 어떤 철학을 흠모하게 되죠. 그래서 팬이 돼요 몰래.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저 형처럼 따라 해야 되겠다. 그 만의 그 과감함에 그렇죠. 뭔가 박수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런 따라야지. 기득권 세력에 뭔가 반기를 든. 네. 그래서 이제 모네는 후배예요. 아하. 네, 후배 만을 너무 흠모하던 어떤 후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만나게 돼서 마네 덕분에 우린 모네를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모네가 인상주의의 어떤 개념을 더 발전시킨 네. 후배님. 네, 근데 마네는 또 책에도 나오지만 쉽지 않은 미대 오빠라서 이미 너무 까칠하고 돈도 많고 부잣집 아들에다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예술을 이렇게 모네는 괜찮지만 모네 친구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랑 그 전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네가 네. 저거자. 네. 그래서 마네 얘기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모네가 인상주의하면 사실은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마네지만 모네가 발전시킨 화가라고 여기 볼 수 그런 있어요. 내용들이 다 있다니. 네, 다 있죠. 이거 재밌겠네. 그래서 뭔가 이거 홍보 하시는 네. 거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네. 네. 다시 이제 이 엄마 얘기. 네, 엄마 얘기. 어머니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어요, 사실. 저도 엄마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엄마가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엄마의 지대한 그 관심사, 가장 뜨거운 관심사.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죠. 이제 뭐 4개월 동안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래도 어머니의 그 가장 거론이 많이 됐던 그건 어떤 거였던가요? 제가 한 작가당 5개의 글이 있어요, 순서가. 네. 그래서 초창기 그림, 그다음에 사랑할 때 그림, 가족과 관련된 그림, 전성기 때 그림, 말년 그림 이렇게 나누는데 엄마는 뭐 다 필요 없고 가족과 관련된 그림,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꽃그림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가족 관련된 그림, 뭐 가족에 얽힌 아름다운 얘기라든가 이제 이런 걸 들으시면서 훅 땡기신 거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잠깐만 우리가 이걸 다 듣고 책을 안 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약간 그래도 궁금하니까 뭐 가족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가장 엄마가 그 이야기 그림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은 엄마가 예술에 몰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미술관에 앞에 앉아서 그림을 보더라도 사실 그 계속 그림 얘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미술관 다 해외 가시면 다 갔다 오시지만 돌아오셔서 그냥 기분만 느끼지 이거를 나의 삶에 들어오게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를 몰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 해놔요. 화가별로 뭐 연극적 요소도 넣어놓고 그리고 뭐 설정 컷들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같이 본 경우가 많아요. 빛을 그린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도 봤고 화가들에 관련된 영화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빠져들려고 하면은 드라마의 캐릭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고의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이제 그 동생 태호에게 무한한 그 서포터를 받았던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신. 있어요. 그래서 고의 그런 걸 영상으로 잡아서 네. 여기다 비디오로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왔던 저희 이제 작은 올케는 그 풍경을 사진을 뒤에서 몰래 찍기도 했었어요. 엄마 우는 걸 사진을 우는 거 말고 저한테 치조당하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거의 엄마 이거는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 좀 해봐라 이 그림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냐 막 이렇게 했던 거를 남기게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엄마화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설명을 해준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엄마라는 거를 제가 내세웠지만 사실 엄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림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 엄마는 저한테 창피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모네가 남자냐 여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대화가 굉장히 공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잘생겼다라는 거. 네. 네. 왜냐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힘드셨을 텐데 이 몰입도는 어떠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읽는 사람들이 이게 몰입이 힘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자칫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 어떠셨는지 몰입도가. 엄마는 사실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제가 자,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네나 르누아르 그림은 다 아름답고 예뻐서 관심을 가졌지만 마네는 거의 누드가 많아서 누드가 많아서 이 마음에 안 들어. 작가는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얘는 별로다. 얘는 눈빛이 이상할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얘는 얘의 그 어떤 정신세계 문제가 있다. 이게 약간 사이코다. 네, 얘는.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는 그런 존재고 얘는 그림을 보면 안 된다. 저한테. 이거는 심지어는 이렇게 X까지. 얘는 더 이상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작가들의 미니 화집을 제가 들여서 말을 거는 그림을 이게 포스트잇 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맡겨놓고 저는 외출해서 돌아오면 마네는 제외돼 있어. 아무것도 포스트잇이 되어 있지 안 돼 않는 있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역시 또 쪼아서 엄마를 그래도 몇 개라도 골라봐라. 그런데도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이제 사투리 쓰시면서 도저히 얘는 만에 이거 안 된다. 문딩이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네. 이거 재밌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책에 담겨 있어요. 네. 만해가 뭐 찾아오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네, 그거는 뭔가요? 이제 크라이막스 할 때 얘기를 그때 말씀해 주시죠. 만해가 찾아와요? 만해가 이제 엄마가 제가 만해는 꼭 해야 되는 작가예요. 저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엄마 그렇게 싫어해도. 네, 싫어해도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이제 그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원이라면 뭔가 이거를 이제 싫다고 하는 제자를 잘 빠져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네. 만해가 엄마한테 상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좀 힘들었겠죠. 엄마를 옆에 이렇게 모셔놓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만 생각해도 상상해보세요.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 엄마가. 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네. 몰입까지 시키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엄마 눈을 감진 않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 감았어 이러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해가 엄마가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저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뒤가 똑똑하죠. 근데 그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똑똑으로 같이 오버랩 되는 거다라고 또 엄마한테 그런 설정을 또.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까지. 작업을 엄마한테 네. 요구했나 생각이 되네요. 그럼 뭐 정말 그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어머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도 어디 계신지는 안 보이겠지만 네. 작가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책의 장점은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책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인 이야기를 뭐 유도해냈다거나 엄마에게 뭐 이렇게 제가 의도적 뭘 또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하는 장치가 전혀 없이 실제로 그냥 엄마가 느끼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을 제가 그대로 책에 담아서 네. 소통을 한 그런 책이고 그리고 사실 가족과 사랑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엄마와 특히 요즘은. 드라마 얘기 또 남자 얘기 말고 이렇게 그림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사실 남자 얘기는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하죠. 네. 아직 미혼이시니까. 네. 네. 여기 뒤에 요런 내용으로 진행이. 네, 이거는 엄마가 안 만나겠다고 했던 만해를 네, 제가 그 SNS 우리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싫어하셔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광고 나오면 막 하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네. 만해에게 이렇게 뭐 댓글 남기고 이제 하트 소극적 공감, 적극적 공감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만해와 소통했던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그러니까 펼쳐놨네요. 어머니하고 만해하고 만나서
문자를 하신 거네요? 만난 건 아니고 만난 거 이제 아니라 문자만? 문자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엄마는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닉네임을 이제 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님이라고 해서 제가 엄마 닉네임 꽃님이라고? 네, 꽃님이라 해가지고 이거 잠깐 네. 설게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엄마가 이제 만의 그림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랑 원피스, 파라솔까지 정말 예뻐요. 제가 입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하고 엄마가 이제 댓글 남긴 거죠. 감정이 그래도 좀 들어가 계신 거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이거를 상상해 보라고 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네. 책에는 제가 그걸 뭐 미사여구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말을 멋있게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만해가 이제 거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 작품은 파리 유명 여배우 잔느를 그린 거예요. 뭐 4개월 연작을 계획했지만 봄과 가을만 완성했네요. 이 그림은 봄이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엄마가 만해님 여름과 겨울은 왜 완성 못했나요? 그 그림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만해가 제가 2년 뒤에 죽거든요. 이런 얘기들. 네. 아주 재밌네요, 이런 거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어머님이 유유 이렇게. 네, 울면서 그런 거. 그래서 누군가 이제 현재 존재하지 않은 누군가와 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엄마가 잘 발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영화 속에 독자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수 있는. 네. 되게 흥미진진한 정말 진정한 4D네요. 이거는. 네. 네, 입체적인.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서 하니까 굉장히 다 잘 보여서 좋아요. 괜찮을까요? 안 보이면 좀 불안하세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는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네, 거기 계세요. 그럼. 조명으로 눈을 가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어머님이 지대하신 조수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럴 정도로 공헌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화와 4개월을 함께하고 만해랑 대화도 나누시고 뭐 이 이후에 어머니의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엄마가 미술관을 자주 다니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명화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거나 거의 그러시겠지만 혹시 그림을 그리신다든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다시 드라마로 복귀하셔서 네. 예, 박보검 나오는 요새 구름이 그린 달빛에 네, 열혈 빠져 계시고 심지어 제가 이거 책을 편집할 때 엄마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세상 새롭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림을 시작하시고 늘 꽃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닉네임이 만해야 뭐 이러셨으면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이 책이 상당히 쉼을 준 느낌, 약간 휴식 같은 책 같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혹시 나 이거 읽고 괜히 내가 화가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말을 적게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무대에 올라왔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불빛을 피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있어요. 2시간 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럴까요? 네.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은 굉장히 우울한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극복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했을 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던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랑의 묘약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찾게 해준 책이에요. 그런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삶에 들여놓고 그거와 숨쉬듯이 대화하는 기회를 잡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 전문가인 저도 사실 하면서 지내거든요. 제가 뭐 미술관을 매일같이 다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매일 힘들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힘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저의 그 경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대상을 놓고 제가 그림 설명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저는 굉장히 끝없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네 얘기를 시작할 때는 화지를 보면서 엄마는 처음 봤던 거니까 이제 신선해서 막 여러 번 보셨겠지만 모네 얘기가 이제 작가마다 40여 점의 그림을 보거든요. 그 그림이 그림 같고 그럴 순간인데 그렇게 작가와 이제 뭐 이별하고 이제 작가가 죽고 이별하고 새로운 작가를 또 만날 때는 엄마가 하시는 어떤 질문이나 답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역시 늘 접하던 것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엄마 그림 가격이 뭐 저 700억 뭐 다 뭐 이렇게 몇천억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뭐 3,600억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한 질문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엄마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민감한 가격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여쭤봤죠. 근데 엄마는 마늘값이 그렇대요. 네, 뭐 김장할 때도 중요하고 항상 마늘값이 굉장히 자기는 그게 항상 가족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저만 엄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본인이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제가 그대로 적으면서, 르누아르하고는 또, 모네하고는 소개팅을 하게 하고요. 르누아르하고는 연극을 같이 해서 그림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작품에서 엄마를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어렵게 오셨는데 뭐 그래도 저랑 게 다 친분이 있어서 제 얘기를 또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 만에는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게 해서 만해가 이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만나주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글 속에. 근데 이제 제가 설정을 만해가 이제 약간 러브신처럼 문 사이로 문 틈이 있잖아요. 바닥에요. 그래서 그림을 엄마가 이제 만해가 그림을 집어넣어요. 문 틈으로.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런 그림 그렸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엄마는 당연히 또 안 열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항상 작가마다 암호 코드처럼 떠오르는 꽃그림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해한테. 만해가 이제 꽃그림 하나 집어넣는데 이제 작약꽃을 그린 그림을 이제 밀어 넣은 거죠. 근데 작약꽃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아닌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꽃이니까 내가 너를 들여오게 하겠다 해서 문을 열어주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해는 그렇게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드가라고 하는 발레 그린 드가는 그 작업실에 사실 유명한 화가의 작업실에 놀러 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작업실에 놀러 가서 모델이 이미 엄마가 모델로 많이 등장해 있거든요. 발레 그림에는 사실은 발레리나를 연상하시지만 숨어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미 모델이든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엄마에게 제가 어떤 거를 선물을 뭐 그래도 방문하니까 방문 선물 뭘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엄마가 뭘 또 생각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툭 떠오르는 말씀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뭐 묵은 김치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죠. 드가는 또 혼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에겐 김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세자는 그 생 빅토르 산에 그렇게 산에 머물면서 그 산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세자를 만나러 등산을 하는 그런 걸로 하고 고은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병문안을 가면서 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네, 다 방문한 거예요, 엄마가. 네.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어머님이 신랑감을 찾아 나서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되게 감동적인데 내 맘에는 안 들어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엄마의 그 애틋한. 네, 그런데 그 애틋함이 제가 그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엄마 저도 이런 뭐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에 엄마가 그런 사랑은 없다.
아, 없다. 없다. 3일이면 그렇게 땡이다. 인정하시구나. 네, 그런 거를 땡 이런 거 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네, 되게 하여튼, 시크한 엄마로 네. 어쨌든 뭐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자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남자만 아니면 다 오케이래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 별로였다는 아. 거죠.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거의 돌직구를 여기다가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등장한. 네, 우린 재밌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고갱하고는 고갱이 이제 타이티 갔다가 뭐 파리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엄마는 여행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 고갱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가방짐을 싸는 걸로 해서 고갱을 쫓아다니는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설정을 또 이렇게 할까 막 고민을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물 먹으러 밖에 나오면 거실에 네. 나오면 이제 엄마가 저의 표정을 보고 음. 우리 딸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작가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예. 아하. 또 예를 들어서 만해면 만해 만해 때문에 우리 딸이 저기 지금 글 쓰기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얘기하면서 저한테 많이 공동 저자인 어떤 작가로서 엄마가 그 역할을 해서 그러시네. 사실 엄마가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들고요. 아, 본인 생각에. 네, 이제, 내 생각에.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에 어떻게 이 글을 끝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이 고갱이었어요. 이제 고갱은 이제 고우가 고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고우가 고갱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림을 어떻게 실제 모델도 안 보고 그림을 그리니?라고 되게 부러운 듯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고갱이 이제 실제 모델을 보지 않고 어떤 대상을 상징화시킨 어떤 스타일을 창조해낸 그런 작가인데 나는 실제 모델이 없어도 자연에서 작품을 훔쳐 그리고 다시 재창조해 그러면 작품이 된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설명드려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갱에서 어떤 걸 훔쳐올래? 딱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큐레이터한테 네. 예리한 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뭐 윤 선생님이 노래 중에서 어떤 감정을 훔쳐올 건지 뭐 그거 그런 거. 힘들죠.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나는 고갱의 작품에서 네. 오뚜기처럼 어떤 절망에도 이렇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강인함을 훔쳐오고 싶다. 그래서 아하. 자기 삶이 누군가 이런 또 노년 시대가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고 또 먼저 갖고 있는 인생 선배로서 제가 그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하셔서 이미 우리 엄마와 저는 예술에서 많은 걸 훔쳐왔고 우리 삶은 재창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뭔가 그 가슴이 한 게 따뜻해지고 그림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무리 네. 또 잠깐.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집이 용인인데 용인 동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글을 쓰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 동굴에서 직거하면서 그 7명의 19세기에 있는 7명의 인상파 화가들을 불러서 기획회의 엄마를 어떻게 하면 예술에 빠져들게 할까 기획회의를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사실 저한테 동굴에 식량을 넣어줬던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통신이 두절돼서 동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 네. 살아있냐고 전화해줬던 친구들. 아하. 그리고 제가 그 어둠 속이 이제 싫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더 어두운 곳에 자기가 있다면 들어오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막 그거까진 괜찮은데 고갱 마지막 작가 쓸까 말까 막 이 숨이 막 턱턱 차 있을 때 6명 작가를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서 제가 그 용인 동굴을 막 뛰쳐 나가고 싶을 때 그 벽을 만져보라면 벽에 이미 뭐 임준식 왔다가 뭐 이런 거 네. 이미 극복하고 나간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아라 라고 아하. 했던 그 모든 저희 지인과 친구분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주인공인데 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정말 무슨 역사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가의 느낌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지났던 일들을 듣는 출판 기념회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또 음악도 있으면서 네. 그리고 마치 빨리 지금 교보문고 가서 이 책을 사야지라는 느낌이 물론 여기 비치돼 있지만 그런 느낌이 막 용솟음 치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책의 가치가 아닌가. 누구에겐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해서 같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매개체, 휴식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설명 못 드렸어요. 네. 이 작품은 르누아르의 그네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엄마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화가는 고흐였고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던진 말씀은 자기는 저 여자가 되고 싶다. 저기 네, 그네 타고 있는 분. 예. 그래서 엄마도 여자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왜 저 여자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조신하고 단아하면서 네. 그네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은 조혜덕 작가님이시고 그러면 네. 그래서 저 남자들은 이제 뭐 르나르 동생도 있고 화가하고 모델인데 저 아하. 여자는 이제 그 르나르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표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번에 작품하고 굉장히 이제 싸움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채택된 모네의 저 푸른 양산을 든 여인은 저희 엄마가 별로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셨구나. 이제 막상 마카로만 하다가 이제 블로그에 출판사 대표님이 올리셔서 투표를 받았어요. 딱 보고 내용을 몰라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뭘까라고 딱 느낌이 오는 표지를 투표 받습니다라고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했는데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너무 연인같이 느껴진다, 가족같지 네. 않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됐죠. 그리고 네, 이미지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로 디자인이 많았지만 저한테 임 선생님이 제가 표지를 디자인을 정하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른 표지를 보여드렸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큐레이터로서 그림을 어느 병에 걸고 싶냐고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흰 벽에 걸 거다. 그러면 표지 작품도 흰 벽에 걸어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셔서 제가 또 엄마 딸로만 살았나 봐요. 그 전문가로서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표지를 과감하게 흰색으로 출판사 대표를 이제 설득을 해서 네, 좀 새롭게 가자 해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표지를 선택하자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